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송미인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교과서는 천재교육에서 가져왔고요. 여러분은 어떤 교과서라도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교과서로 한번 자세하게 손글씨로 필기하면서 친절하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읽기 전에 누군가 보고 싶을 때, 자, 보고 싶다고 한 거는 이제 그리워한다는 얘기고요. 이제 I miss you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고 싶을 때 그리워하는 것을 한자로는 연정이라고 해요. 연정. 근데 여기 보시면 임금을 그리워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임금을 우리는 한자로 군주라고 해요. 군주. 임금군 주인주 해서 군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연정을 군주랑 연결을 하면 연군이라고도 하고요. 연주라고도 해요. 그래서 연군 또는 연주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주인을 그리워하는 가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충신연주지사, 그리고 다른 말로는 연군지정이란 말도 쓸 수 있습니다. 연군 또는 연군지정이라는 말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전에 시를 고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전시에는 항상 고전시가라고 하는 가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노래 가자입니다. 애국가 할 때 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로 불렀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두 여인의 대화 형식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출제 요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를 일녀, 이녀 또는 A녀, B녀 할 수는 없으니까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라고 하는 십간을 따서 우리 갑질할 때 갑녀와 을녀가 둘이 서로 주고받는, 그래서 대화체라고 해도 되고요. 대화적 구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대화 형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건 중요한 출제 요소고, 다음에 가사. 가사는 선생님이 보통 설명할 때 개세라고 하는데요. 개세는 얼핏 들으면 좀 욕 같죠? 근데 욕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만든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강아지가 있고요. 개죠. 근데 몸은 새예요. 몸은 새고 머리는 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머리는 개고요. 제 몸은 새입니다. 개는 걸어가고 새는 노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개는 산문을 비유한 것이고요. 새는 운문을 비유한 겁니다. 새는 노래하니까. 그래서 가사는 뭐냐? 개새는 개와 새를 합쳐 놓은 것이고, 가사는 어떤 산문의 성격도 있어요. 산문의 성격은 약간 수필 같은 느낌 들고요. 그리고 길이가 좀 길잖아요. 시치고는. 그리고 운문의 성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운율이 있는 글을 운문이라고 하죠. 운율. 그래서 미리 쌤이 스포일을 해드리면 이 작품은 사음보, 그리고 3, 4조, 4, 4조의
음수율이 있어요. 그래서 운율이 느껴집니다. 자, 요거 캡처해 두시고요. 요거도 캡처해 두시고 필기에 옮겨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쌤이 시를 읽으면 이렇게 운율이 있습니다. 대가난 저각시 본듯도 한저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니별하고 해다저 점날에 누를 보러 가시난고 어와 너여이고 인해사설 들어보 이을골 이고동이 님괴암즉 한가마는 어딘지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 실세. 이렇게 운율이 느껴지죠. 그래서 가사, 운문과 산문의 복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수능에서는 가사와 연시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작가의 삶과 관련해서 정철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름이 외자죠. 이름은 정철이고요. 성은 정, 이름은 철. 근데 이분의 호가 송강이에요. 송강정철입니다. 송강정철. 백범 김구, 퇴계 이왕, 율곡이, 도산 안창호처럼 송강정철입니다. 그래서 정철이 수능에 10번이나 나왔어요. 10번이나 나와서 그만큼 중요한 작가고요. 그리고 송철이 지은 가사를 특히 뭐 시조도 짓기도 했지만 송강가사라고 해요. 자, 송강가사는 성, 관, 속이 있습니다. 성, 관, 사, 속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성산별곡, 그리고 관은 그 유명한 관동별곡, 보통 고1 때 많이 배우죠. 그 다음에 사미인곡, 그 다음에 속미인곡입니다. 해당 작품은 속미인곡이죠. 근데 여기 가운데 둘둘 반반 나누면 여기 유배를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기분이 좀 좋았다면 그 다음에 유배 온 다음에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속미인곡도 유배 온 후에 정계로 한양으로 복귀하고 싶어서 적은 작품이다. 그리고 그 당시 임금님은 이제 조선 중기였거든요. 중기였는데 그때 임금이 선조 임금이었어요. 선조 임금. 자, 그리고 당시 시대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그때 동인과 서인이 당쟁을 심하게 벌였답니다. 그다음에 노론과 소론도 나누어서 당파 싸움을 했고요. 그래서 반대편에 찍히면 유배를 가게 되는 그런 정치가 극화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제목 보겠습니다. 제목은 사미인곡인데 이때 미인은 우리가 한자로 쓰는 미인, 아름다운 사람이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녀가 아니에요. 미녀가 아니고요. 이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임금이에요. 임금에게 아부하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셔야 되고요.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인데 아까 우리 사미인곡 있었잖아요. 사미인곡. 그 사미인곡의 투입니다. 그러니까 속미인곡은 사미인곡의 속편인 거죠.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1, 터미네이터 2 이렇게 스파이더맨 2 이것처럼 사미인곡 2가 속미인곡입니다. 근데 아까 기억나죠? 그 두 여인의 대화라고 했잖아요. 사미인곡은 여인이 한 명이 등장하는 데 비해 속미인곡은 여인이 두 명이 등장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대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변 설명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운율을 잠깐 살펴볼 텐데 여러분 선생님이 파란 걸로 잠깐 체크해 볼게요. 대가난 저각시 본듯도 한저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저 저문날에 누를 보라 가시는고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읽었는데요.
쌤이 이제 걸어 다닌다고 하면 발자국으로 원 스텝, 반대발 오른발 투 스텝, 그 다음에 쓰리 스텝, 그 다음에 포 스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스텝이죠. 그러니까 총 4번의 스텝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읽을 때 사음보라고 해요. 사음보라고 합니다. 근데 사음보가 계속되기 때문에 사음보 연속체가 바로 출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음보 연속체 아셔야 되겠고요. 이 보자가 걸어간다는 거예요. 워크, 걸어간다. 그래서 소리의 걸음걸이, 호흡의 걸음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쌤이 글자 수를 한번 세보면요. 3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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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글자 2, 4, 4, 4, 4, 4, 3, 4, 4, 4.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해볼 텐데요. 주로 3글자, 4글자가 참 많아요. 뭐 2, 4조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은 3, 4조고요. 그 다음에 4, 4조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음수율이라고 해요. 음수, 숫자입니다. 숫자, 넘버인 거죠. 그래서 운율과 관련해서는 사음보 음수율과 사음보 음보율과 3, 4조, 4, 4조의 음수율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정형적 율격이랍니다. 정형적 율격. 자유로운 율격은 아니라는 거죠. 율격이 여러분 운율입니다. 운율은 뭡니까? 운율은 리듬감이고요. 음악성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정해진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온 여자를 갑녀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칠하겠습니다. 1행, 2행, 3행은 처음에 나온 여인이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한 부분은 갑녀라고 하겠습니다. 갑녀. 첫 번째 나온 갑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시 안 한 부분이 을려가 되겠습니다. 표시 안 한 부분이 을려. 을려가 훨씬 길어요. 을려가 훨씬 깁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요만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여자가 갑녀. 갑녀가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뒤에 가는 저기 가난, 저기 가는, 저기 가는 저각시, 저각시. 그러면 저기 가는 저각시는 갑녀가 말하기 때문에 을려가 저각시가 되겠죠. 자,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본 듣도 하구나. 본 것도 같구나. 그렇죠? 본 것도 같구나. 아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느낌표를 쳤기 때문에 영탄법이 됐구나. 너 아는 사람이구나. 천상, 하늘천, 윗상, 흰백, 옥, 보석이죠. 서울경, 흰옥의 서울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져서 저문, 날이 저물었죠.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나요? 가시는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는고 할 때 고 이렇게 나오면요, 물음표를 쳐서 의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녀는 을려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을 한 겁니다. 선생님 설명을 한 두 가지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그 하늘에요. 하늘에 보면 구름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구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늘에 달이 있잖아요. 달이 있잖아요. 밤에 달이 있잖아요. 그 우리 달이 있는데 달에 궁전이 있다고 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을 하늘 위 세상이라고 해서 하늘천 윗상 세계계에서 천상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서울이 있대요. 여기 서울. 그 서울이 있고 궁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울을 백옥경이라고 해요. 백옥경. 백옥경에는 궁전이 있는데 그것이 광한전이라고 하는 궁전이 있고요. 그리고 누각이 백옥루 11루라는 누각이 있습니다. 거기 떡 버티고 계신 분이 바로 옥황상제가 계신 거죠. 그래서 옥황상제가 이렇게 계십니다. 여기 의자를 쌤이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의자.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밑에 꼬붕들이 있습니다. 선관도 있고 선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도 있고요. 이 신선들입니다. 신선들. 선관 점점점 표정 없게 할게요. 선녀들도 있습니다. 선녀들도 딴딴딴 있습니다. 선관 선녀가 일을 참 잘해야 되는데 잘못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잘못을 하게 되면 지상계로 이렇게 추방이 됩니다. 자,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득죄라고 하고, 우리 아이템을 얻으면 득템이라고 하죠. 죄를 얻는다. 득죄. 그러면 지상에 내려오게 돼요. 쫓겨오게 되면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것을 우리는 유배지에 내려서 적강이라 합니다. 어디로 내려오냐면 지상계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다가 쌤이 구름을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녀 한 명이 추방된 거예요. 선녀 한 명이 추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녀는 추방이 되었습니다. 와, 해서 추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내려온 여자가 바로 을려가 됩니다. 을려가 표정이 안 좋죠. 눈물도록 이렇게 슬퍼요.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감녀가 발견한 거죠. 얘도 선녀입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너 말이야 아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해서 말을 건넵니다. 너 어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 하면서 을려가 자기 슬펐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나가다 물어본 여자가 감녀가 되고 처음에 감녀가 먼저 질문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저기 가는 저각시 감녀야 본 것도 같구나. 하늘 위 백옥경을 어찌하여 입으려요? 해다저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정리할 것은, 여러분 이거 그림 캡처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정리할 것은, 여러분 적강한 선녀가 내려왔으니까 하늘로 복귀하고 싶겠죠. 그래서 을려를 말하는데, 을려가 이제 옥황상제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옥황상제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사실은 신하가 임금, 군주를, 선조를 그리워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군이라고 했던 겁니다. 화자가 미인을 그리워하는 것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로는 정치적으로 따지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로 싹 비유한 겁니다. 전부 다 비유한 겁니다. 비유 코드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1대 1로 대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을려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을려가 이제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을려의 대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을려가 대답합니다. 이 강의는 아마 1시간이 좀 넘게 걸릴 거예요. 최대한 꼼꼼하게 해설하는 강의이기 때문입니다. 한자도 좀 많고요. 어와 하는 것은 아입니다. 아, 감탄사고요. 아, 너로구나 하고 을려가 쭉 얘기 쭉 합니다. 쌤 잠깐 끊어서 해드릴게요. 저기 음보 좀 나눠드릴게요. 어와 너여이고 인의 사설 들어보오. 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즉 한가만한 어딘디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나도 님을 믿어 군부드디 그죠? 군부드디 전혀 없죠. 이래야 교태야 어지라러이 하도 쓰던디 그지? 반기신한 낯빛이 내와 어디 달아신고 누워 생각하고 내려앉아 헤어하니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부사 혀시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나 허물하랴 설워 풀처해니 조물의 탓이로다. 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거 다 을려가 대답을 하는 부분이 이까지 11, 12, 13까지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형광펜으로 글란 생각 마오 하는 것만 또 감녀가 얘기하는 겁니다. 을려의 대답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너로구나가 됩니다. 그러면 너로구나 할 때 을려가 너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바로 감녀가 되겠죠. 감녀. 아, 너로구나. 그러면 느낌표를 칠 수 있겠네요. 영탄법이고요. 이내 나의 이내 또는 나의 사설 이야기 사설 또는 이야기 들어 한번 내 얘기 한번 들어봐. 내가 얘기해 줄게. 무슨 사연이 있었냐면 있잖아. 하면서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울면서. 명령법이 사용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얼굴 되게 중요합니다. 얼굴은 필수 어휘가 되겠습니다. 꼭 알아둬야 되는 단어. 네, 얼굴. 여러분 얼굴은 옛날에는 페이스가 아니고요. 형체 또는 몸 전체라는 뜻이었대요. 지금은 얼굴 세수하는 부위잖아요. 현대 국어에서는 안면으로 된 거죠. 그러면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의미 축소가 됩니다. 의미 축소 별표빵. 내 얼굴 별표빵. 이 거동은 행동이 내 몸과 나의 행동이 님은 임금이라고 보겠습니다. 님 괴함즉 괴다가 사랑하다기 때문에 사랑
받음직이 됩니다. 사랑받음직. 한가마는 내가 사랑받기에 분수가 넘치는데, 이런 뜻입니다. 꼭 필수어휘인 것들은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얼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괴다 알아둬야 됩니다. 옆에다가 메모하겠습니다. 필수어휘나 필수 암기해야 될 어휘, 이건 출제가 될 거라 보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얼굴입니다. 얼굴은 형체나 몸입니다. 그 다음에 괴다는 사랑하다입니다. 사랑하다 알아두시고요. 한가마는 요거 파란색으로 좀 해둘게요. 파란색으로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마는 어딘지 어쩐지 나를 보시고, 그러면 나를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을려가 되겠죠. 별 을려 날 보시고 너로구나 하고 여기심으로, 그러면 너도 을려가 되겠죠. 임금께서 날 보시고 너로구나 하고 관심을 가져줬다는 얘기죠. 너구나 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님을 임금을 믿어서 군뜻 다른 뜻이 전혀 없어. 그리고 이래 아양을 피운 겁니다. 이렇게 아양을 피운 겁니다. 그다음에 교태 애교 같은 걸 부린 거예요. 아양 애교, 아양과 애교를, 이게 됩니다. 결국 아양 애교를 부려서 역효과가 났죠. 그래서 유배 오게 됐나 봅니다. 어지럽게 하뒀던지 했던지, 어지럽게 했던지, 임금을 어지럽게 했던지. 반기시는 낯빛입니다. 낯빛이, 얼굴 빛이, 나를 반기시는, 그러니까 이 빠진 말은 임금이 나를 반가워하시던 얼굴빛이, 낯빛이 내와도 좀 알아두세요. 옛날과입니다. 옛날과 어찌 달라졌는고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요 고는 네모 쳐서요 뒤에 물음표를 치고요 의문형이 됩니다. 왜 달라졌을까? 그러면 필수어휘 좀 챙기겠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가 뭐였죠? 내와는 옛날과 어찌 달라졌을까? 이렇게 챙겨시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워서 생각하고 내려앉아, 일어나 앉아 해요하니, 생각하니입니다. 해다가 생각하다거든요. 그리고 해다가 또 나오죠. 해다는 think입니다. 생각하니. 그러면 필수어휘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해다는 THINK. 해다는 생각하다입니다. 생각하니.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하니. 그럼 이게 대꾸가 되겠죠. 누워 생각하고, 내려앉아 생각하니, 이렇게지? 그러면 대꾸가 되겠죠. 짝을 이룹니다. 내 몸에, 나는 을려입니다. 내 대명사 나오면 누군지 캐치해야 해요. 내 몸에 지은 죄가, 외가 산입니다. 산같이,
산처럼 쌓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규법이 되겠고요. 내 죄가 산처럼 쌓였대요. 그러면 죄는 눈에 안 보이니까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했다고 해도 되겠죠. 주상의 구체화, 관념의 구체화. 쌓였으니, 차곡차곡 쌓였으니, 내가 내 몸에 지금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잘못으로 유배왔다고 얘기합니다. 요거 1번이라고 할게요. 하늘이라고 원망하겠으며 다른 사람이라고 타인이라고 허물하겠느냐가 됩니다. 랴도 여러분 네모치고요. 뒤에 물음표 칠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허물할 수 없답니다. 탓할 수 없다. 허물 탓할 수 없다입니다.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꿀 수가 있었네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서리법, 서리적 표현이 뭐냐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실은 강조하기 위해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먹고 어쩌겠어? 이런 얘기예요. 안 먹고 어쩌겠어? 질문이지만 이거를 간단히 말하면 먹을 수밖에 없다, 먹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의문문을 평소로 바꾸면 이 서리법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짝을 이루죠. 대꾸가 됩니다. 설워, 셜워, 서러워 풀어서 해니 생각하니 결국 조물주의 탓이로다. 만들조 조형할 때 조각할 때 그다음에 물건물 그러면 세상 물건을 만든 주인 바로 조물주를 여러분 초월적 존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신 절대자 초월적 존재의 탓이로다. 탓이로다. 그러면 선생님 아까 내 탓도 있고 조물주의 탓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번입니다. 그러니까 내 탓만 한다도 틀렸고 조물주 탓만 한다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로다가 나오게 되면 느낌표를 칠 수 있죠. 그러면 영탄법이 됩니다. 자, 요 부분 한번 현대풀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너로구나. 이내 이야기 들어봐. 내 몸과 내 행동이 님에게 사랑받음직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심으로 나도 님을 믿어 다른 뜻이 전혀 없어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던지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졌는고.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하니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다른 사람이라 허물하겠느냐. 서러워 풀어서 생각하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라고 울면서 막 얘기했죠. 그러면 그동안 말한 사람은 누구을요? 그러면 듣고 있는 사람은 감녀. 감녀가 다시 등장합니다. 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녀 글란 생각 마오. 글란은 그런 또는 그렇게 정도 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위로하는 거죠. 위로.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막 자책을 하고 있다면 친구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고 위로해 주는 얘기입니다. 감녀는. 그러면 긴 사람이 누구면 대사가 긴 사람은 을려죠. 그러면 감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을려가 메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 한번 정리를 한번 볼게요. 감녀 을려라고 써놨는데요. 감녀가 처음에 뭘 했냐면 질문했어요. 그리고 위로합니다. 질문과 위로를 하고요. 그리고
을려가 주로 하소연을 길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둘 다 작가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통점입니다. 둘 다 작가의 마스코트, 대리인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주된 역할을 하는 건 을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을려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면 을려가 중심적, 감려가 보조적 역할을 한다면 을려가 중심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 대사 주로 을려가 많이 얘기하죠. 자, 그러면 위로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음보 한번 끊어서 한번 해볼게요. 글란 생각마오 맺힌 일이 이시어이다. 님을 외시어이시어 님을 일을 내 알거니 물같은 얼굴 또 나오네요. 편하실적 몇 날 일고 춘한 고열은 어디하여 지내시며 주일 동천은 뉘라셔 모션난고 죽조반 조성매 예와 같이 셋이난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고. 그 다음 요까지 여러분 끊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니까 이제 을려가 맺힌입니다. 여기 빠진 말이 마음에, 가슴에가 생략됐습니다. 마음에 또는 가슴에 맺힌, 이슬이 맺힌 일이 있습니다. 내 가슴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양 궁궐에 살다가 고향으로 내려오게 된 거잖아요. 임금을 모셔 있어. 이셔는 있어.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 같은, 물입니다. 물 같은 이니까 직유법이 사용돼. 같듯처럼 직유법이 사용되었고요. 얼굴은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랬죠.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 물 같은 몸이. 그럼 이때 물 같은 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물 같은 몸 알아둘게요. 물 같은 몸은 임금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연약하다, 순수하다가 아니라 편하실적 몇 날 읽고. 여러분 뒤에 고 나오면요 물음표 치면 거의 90% 맞습니다. 난고, 리읽고, 난고 다음에 물음표를 치면 됩니다. 여러분 가도 마찬가지고요. 가고 나오면 물음표 치면 됩니다. 춘한 고열은 춘하는 봄춘, 봄에 찰한 추위와 쓸고 고통스러운 열이죠. 뜨거움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름의 폭염, 더위라고 보시고요.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 가을추, 날일, 가을날과 겨울동,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와 있죠. 하늘천은 뉘라셔 누가 모셨는가 하고 임금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죽조반, 임금은 식사를 하루에 5번 했대요. 아침하고 저녁만 드시고요. 그 사이사이에 참을 먹었답니다. 그러면 아침 식사 전에 죽을 드시는 죽식사입니다. 그리고 조석, 아침과 저녁에 외는 수라상입니다. 임금이 드시는 수라상. 임금의 밥은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외. 우리 조상들한테 맷밥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높여서 부는 밥을 옛날과, 그죠? 아까 나왔던 옛날과 같이
옛날과 같이 쉐시는가, 드시는가, 잡수시는가, 잡수시는가 하고 임금 밥 걱정하고 계절 걱정했습니다. 기나긴 밤에 잠은 잠입니다. 어찌 주무시는가, 자시는가, 주무시는가 하고 임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요 파트 다시 한번 현대 풀이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임금님을 모시고 있어. 임금님을 내가 잘 아는데 물 같은 몸이 편하실 적 몇 날일까? 봄의 추위와 여름의 뜨거운 폭염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가을날과 겨울하늘은 누가 모셨는가? 아침 식사, 전죽 식사와 아침 저녁 수라상은 옛날과 같이 드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하고 임금을 걱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력하기 위해서 뭐 산에도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40분 지나서 좀 지치셨으면 잠깐 멈췄다가 기지개 한번 켜고 뭐 음료수도 한 잔 드시고 이어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쭉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님다히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오날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드러러 가잠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구름은 카니와 안개난 무사일고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몰아거든 천리랄 바라보랴 차라리 물가의 가까지 할게요. 백일이나 보자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 겨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난고 강천에 혼자 서서 디난 해랄 굽어보니 님다히 소식이 더욱 아득한혀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앞부분에서요 그 자신한 곳까지 내용은 님에 대한 걱정입니다. 님을 걱정한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요. 여기 다음 파트를 보겠습니다. 쌤이 꼭 중요한 단어는 파란색으로 고전 필수어휘라고 했잖아요. 이 다이가 쪽입니다. 쪽. 님 쪽, 님 방향 이런 뜻입니다. 님 쪽, 님 방향, 임금님 쪽 방향으로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든 알자 하니 알고 싶어요. 님의 소식을 알자 하니 지금은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전화도 있지만 예전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하염없이 님의 소식을 기다리는 유배 풀리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여러분 그 을려 있죠. 을려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을려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 있잖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있잖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제 이게 을려가 됩니다. 머리에 꽃은 하나 달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위로하던 감녀 있죠. 감녀가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공감하면서 그래 하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표정이 너무 좀 그러네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끄덕끄덕 하면서 얘기를 그렇구나 하면서 듣고 있는 겁니다. 감녀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연 막 이렇게 구구절절 막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고요. 어떻게든 알자 하니 오늘도 오늘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저 요거 발음하는 거 좀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 하고 발음하는 거 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요 점 찍어 놓은 것을 우리 예전에
훈민정음 창제 당시 세종대왕이 만든 아래아라는 거예요. 자, 이건 소멸이 됐는데요. 여러분 아라고 발음하면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오날도 마암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날 이렇게 하면 날 이렇게 발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둘대 세 번째 대 이렇게 하면 둘대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오늘도 거의 지났구나. 오늘도 날이 거의 지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로다 나왔기 때문에 느낌표 치고 영탄법. 영탄법은 탄만 쓰겠습니다. 탄. 내일이 되어서나 사람이 올까. 그러면 이 사람을 기다린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올까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 앞에서 설명했지만 가가 나오거나 고가 나오고 으랴 나오고 하는 거 다 뒤에 물음표 치면 됩니다. 된적이고 걸렸난고 요건 이제 느낌표가 되는데 이렇게 아득하구나 이렇게 봅니다. 요 두 개만 여러분 느낌표 치고 나머지는 물음표 치면 되겠습니다. 물음표 치면 되겠습니다. 자, 내 마음 하는 거, 내 마음 둘 데 없다. 둘 곳 없다. 둘 곳이 없구나. 어디로 가잔 말고 가자는 말인고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고 이렇게 하고 붙잡고 밀고 하면서 높은 매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높은 매는 선생님이 빨간색 형광펜을 칠하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 형광펜은 화자가 님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노력입니다. 화자의 노력입니다. 화자의 을려의 노력이죠. 화자의 노력입니다.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노력 쌤이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가니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이렇게 자기가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평지에 있는 것보다는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올 수 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꽃 달고 어디 오지 이러면서 그래서 볼 수가 있죠. 어디 와 이러면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머리에 손대기 얹고 어디 오는 거야 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디 오는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을려가 높은 산에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잡고 밀면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높은 매가 쌤이 노력이라고 한 거예요. 노력이라고 한 겁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등산, 쌤 등산 되게 싫어하거든요. 내려갈 걸 왜 올라가? 되게 중력과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구름은 그죠? 구름은 카니와라고 나오는데요. 카니와가 또 중요합니다. 카니와가 두 번 나오는데요. 카니와 있잖아요.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실래요? 페이지 넘겨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야 카니와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뜻이 좀 달라요. 그래서 카니와를 알아둬야 되는데요. 다이도 정리하고 카니와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고전 필수 5위에서 님 다이 할 때
님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님 쪽, 님의 방향으로 이런 뜻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니와 정리하는데요. 카니와가 두 번 나오잖아요. 카니와가 첫 번째 나왔을 때는 무엇은 물론이거니와 하고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니와라고 추가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엇은 커녕이라고 나오게 돼요. 무엇은 커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2번도 지금 메모를 하겠습니다. 뭐는 무엇은 커녕 은커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미리 메모해 두고요. 첫 번째 나오는 물론이거니와입니다. 다시 본문을 볼게요. 구름은 물론이거니와가 됩니다. 구름은 물론 이거니와 안개는 무사는 무슨입니다. 무슨 일인고 일고도 일인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무사는 무슨 일인고가 됩니다. 일단 두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사부터 무사는 무사 하면 무사는 무슨 자 무슨 일인고 정리를 하는데 지금 산에 올라갔잖아요. 구름과 안개가 꼈어요. 그러면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10포인트로 해서 세모를 치겠습니다. 구름과 안개가 가로막았네요. 자 그러면 그림에서요 안개가 끼고요. 구름이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구름이 이렇게 껴서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안개와 구름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임금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님의 소식입니다. 소식을 wait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서 구름 있죠. 구름과 안개가 이것을 가로막았잖아요. 그러면 화자와 님의 소식을 구름과 안개가 방해했죠. 방해하는 물건, 방해물의 의미가 되겠고, 다른 말로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차단한다, 뭐 선지에서는 단절한다 이렇게 보고, 정치적으로 말하면 화자와 신하와 충신과 임금 사이를 가로막는 바로 간신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간신 또는 간신배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출제 요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금을 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산천은 산과 개천, 개천이 어두운데 해와 달을 어찌 보며가 되죠. 어띠는 자주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해와 달 있잖아요. 해와 달도 하늘에 떠 있는 천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해 드리면 하늘에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별이 떠 있으면 이 천체 현상, 이 해, 달, 별, 이것은 결국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금. 그래서 임금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임금을 상징한다. 요것도 출제 요소가 되니까 알아두시겠고요. 그러면 해와 달을 어찌 보며 지척은 약 30.3cm라고 해요. 가까운 거리를 모르는데 천리는 1, 2가 0.4km이기 때문에 한 400km 정도가 됩니다.
400km를 바라보겠느냐, 바라볼 수 없다가 되겠죠. 그러면 서리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척과 천리는 서로 반대가 되니까 대조죠. 그러니까 안개와 구름 때문에, 구름과 안개 때문에 가까운 거리로 할 수 없어서 천리를 바라볼 수 없다.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고 해요. 그러면 두 번째 노력이 나오네요. 물가, 백길 이렇게 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화자의 노력 2가 되겠죠. 그러면 화자의 노력 2는 이제 물가에 가서 백길을 보려고 산을 또 내려오게 됩니다. 노력 2. 그래서 보려고 하니가 되겠죠. 그림 설명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실컷 올라갔는데 다시 이렇게 빠꾸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물을 하나 그려두겠습니다. 물로 배 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자가 여기를 이제 간 겁니다. 힘들게 산에 갔다 구름 안개 때문에 갔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죠? 두 번째 노력이죠. 그래서 백길이나 물가에가 왔어요. 노력 2 됐습니다. 자, 본문 계속 볼게요.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된 져이고, 그러면 바람과 물결 때문에 또 볼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세모 친 것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죠? 세모 친 것의 의미는 같습니다. 방해물, 장애물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요 표에서 요 표 있잖아요. 요 표를 입각해서 본다면 여기 추가할 수 있겠죠. 바람 이렇게 찐할 줄이야. 바람과 물결까지 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출제 요소입니다. 하필 4개잖아요. 엉뚱한 거 하나 끼워두고 세모를 물어볼 수 있겠죠.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어둥정 하는 거는 어수선하게 라는 뜻이에요. 어수선하게 된여이고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물음 느낌표니까 영탄법이 되겠고요. 사공은 어디가, 뱃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 텅 빈 배잖아요. 이 빈 배도 자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죠. 자신의 허탈한 마음을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겠네요. 객관적 상관물로서 허전한 자신을, 허전한 자신을, 화자 자신의 어떤 허전함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허전함, 아쉬움, 안타까움, 허전함, 아쉬움, 안타까움, 걸렸는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걸렸는고. 강천은 강강의 하늘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역하면 어색하니까 툭 터진 강가에서 혼자 서서 지는 해를 보고 보니, 쌤이 지는 해는 해달별, 즉 임금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었죠. 지는 해 임금을 상징합니다. K라고 쓸게요. 킹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강적 이미지가 사용되었죠. 굽어보니, 내려다보니 이란 뜻입니다. 굽어보니, 내려다보니. 이게 왜 파란색으로 썼을까요? 내려다보니. 님다이, 아까 나왔던 님쪽, 그죠? 님쪽 소식이, 님쪽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탄법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끊어서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님의 소식을 기다리는 화자의 노력이죠. 님의 소식을
기다리는 화자의 노력과, 그죠? 노력과 좌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복습 한번 해드릴까요? 자, 님 쪽 소식을 어떻게든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 지났구나.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곳 없다.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고. 잡고 밀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고. 산과 개천이 어두운데 해와 달을 어찌 보며 가까운 거리를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겠느냐. 서리법 대꾸법 알아두시고요. 차라리 물가에가 노력 2입니다. 100길이나 보려고 하니 바람과 물결이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텅 빈 배만 걸렸는가. 툭 터진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쪽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또 음보를 한번 끊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처음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반벽 청등은 눌 위하여 발간 난고 오르며 나르며 해 뜨며 바자니니 적은 듯 역진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 쉐라. 페이지 넘겨서요. 마음에 먹은 말씀 슬카장 삽자하니 눈물이 발아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목이조차 매여하니 오련된 개성의 잠은 어디 깨돋던고 어와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고 결에 니로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제 날조찰 분이로다. 차라리 시어디어 나골이나 되어이셔 님겨신 창안에 번듯이 비치리라 까지 하겠습니다. 을려가 하소연이 엄청 깁니다. 자, 모첨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첨은 저 위에 있는 것이 띠모자예요. 띠풀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약간 갈대처럼 생긴 게 띠풀입니다. 초가집의 재료예요. 그 다음에 첨은 대나무가 보이죠. 처마라는 뜻이에요. 뜻입니다. 그러면 지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전에 초가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게 띠풀로 된 초가집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햇빛 드는 부분 있잖아요. 햇빛 드는 부분, 요 기와의 끝 부분, 이제 기와는 아니고 처마, 요 부분이 모첨이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자꾸 모처럼 이런 식으로 낚시를 많이 내요. 그래서 초가집, 처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초가집, 처마, 초가집, 처마에 차가운 잠자리에랍니다. 차가운 잠자리니까 외롭고 춥고 쓸쓸한 잠자리죠. 차가운 잠자리에 우리 독수공방 이런 말 씁니다. 그죠? 독수공방, 외로울, 고독할 때 텅 빈 방입니다. 밤중만 돌아오니 밤이 됐어요. 반벽, 반은 2분의 1이고요. 한 반의 반쯤 벽에 푸른 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혔는고. 그러니까 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벽에다가 불을 밝혀 놓은 거죠. 불 켰는고. 자, 그러면 고는 뒤에 네모치고 물음표하고 의문형이 사용되었고요. 벽의 반쯤에다가 이렇게 청사초록 같은 불을 이렇게 밝혀 놓은 겁니다. 그럼 불빛이 이렇게 해가지고 은은하게 이렇게 비치겠죠. 밤에 불을 밝히고 지금은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화자는 그 산에도 갔다가 물가에 가 100길까지 보고 왔죠. 피곤하겠죠. 오르며 내리며. 그럼 오르며 올라갔다 내려갔답니다. 내리며.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은 아까 노력 1인 높은 매를 말하는 것이고요. 해 뜨면은 해 스드면데 헤매며라는 뜻이고요. 헤매며
바자니는 방황하니, 헤매며 방황하니. 요것은 아까 백길 말하는 겁니다. 물가의 백길. 적은 듯, 잠깐 동안이라는 뜻이고요. 적은, 잠깐, 조금 시간이란 뜻이거든요. 원래 조그만 시간, 잠깐 동안. 그래서 적은 듯도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단어입니다. 적은 듯. 쌤이 해 뜨면 바자리는 꼭 기억하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적은 듯 같은 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잠깐 동안. 적은 듯 위에 옮겨놓고 갈게요. 앞 페이지에 적은 듯. 고전 필수비 한복에 모아놔야 좋겠죠. 나중에 한꺼번에 여러분 캡처해요. 캡처해서 필기합시다. 적은 닷. 뭐라고요? 잠깐 동안. 요거 2포인트로 했으니까 요 2포인트로 고칠게요. 2포인트로 좀 진하게. 적은 닷. 잠깐 동안. 잠깐 동안 역진하야. 역기는 힘역자죠. 힘이 다할 진. 다해. 힘이 다해. 기진맥진 할 때. 풋잠. 잠깐 드는 잠입니다. 잠깐 드니. 잠깐 드는 잠을 잠깐 들었습니다. 살졸입니다. 살짝 졸았습니다. 정성이 지극해서 지극하여 꿈을 꾸게 되네요. 꿈을 꿉니다. 님을 만났어요. 너무 반갑겠네요. 옷 같은 얼굴이. 그런데 쌤 아까 옷 같은 얼굴하고 물 같은 얼굴이라고 한번 나왔잖아요. 일단 중요한 것은 얼굴입니다. 얼굴은 얼굴이 아니라고요. 얼굴이 아니고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옷 같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규법이 쓰였죠. 아까 물 같은 얼굴은 연약한 몸이고요. 옷 같은 몸의 의미는 바로 귀중한 소중한 임금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귀중한 소중한 몸. 앞에 뭐라고 했죠? 여기서 물 같은 얼굴은 연약한이라고 했죠. 동그라미 쳤네요. 별표 치고. 그러면 이때는 옷 같은 얼굴은 귀중한 소중한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둘이 연결할게요. 연결이 페이지가 끊겨서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어서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반이나마 늙었구나. 꿈에 만난 님의 모습은 반이나마 늙었구나. 늙은 모습입니다. 자, 느낌표 치고요. 영탄법, 단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 님을 만났으니 실컷 하고 싶게. 이게 백길이나 보려고 온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씀을 슬카장 삽자하니. 슬카장은 실컷이란 뜻이고요. 삽다가 말하다이고요. 그리고 오견되니 방정 맞은 정도입니다. 결애하는 거 꿈결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여쁜 하고요. 여러분 시다 알아둬야 됩니다. 시다 요 정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슬카장은 실컷입니다. 실컷 삽자 사뢰려 하니 아뢰다 사뢰다. 윗사람한테 말씀 드리려 하니. 내가 하고 싶었던 말 임금님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하려고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바로 흘러버려서 말을 못하는 것. 말인들 어찌하며 정을 못다하여 목이 쉰 겁니다. 목조차 매여하니. 매였으니. 그죠? 목이 매었습니다. 목이 매다가 뭐죠? 목이 매었으니. 아 있으면 진짜 목 매다는 거잖아요. 매었으니. 오견되는 방정맞은이라는 뜻이고요. 방정맞은 꽃기요 소리가 난 거죠. 방정맞은 달기 우는 닭 울음 소리에 잠은 어찌 돛을 빼면 됩니다. 깼던고 합니다. 깼던고. 어떻게 잠을 깨버렸다. 그러면 닭도 나빴네요. 꿈꾸고 있는데 닭소리 때문에 깨버렸으니까
어와는 아가 되고요. 허사로다. 헛된 1~2로구나. 2로구나가 되고 영탄법이 되겠죠. 이 님이 어디 갔는고가 됩니다. 이 님이 어디 갔다면 잠을 깼으니까 이제 생시가 되었고 이제 없는 거죠. 사라졌죠. 그래서 허탈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허전하고 그죠? 절망적이 그렇게 했어요. 결애하는 건 잠결에 또는 꿈결에 잠결에 꿈결에 니로 한번 나온 적이 니로 앉아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쁘는 불쌍한입니다. 불쌍한 예전에는 불쌍한이었고요. 불쌍하다 불쌍한 15세기는 불쌍한이었고요. 현대국어는 어여쁘다는 예쁘다의 뜻이죠. 그러면 이것도 의미가 변화한 건데 의미 변화 중에는 이거는 의미가 완전 바뀌었으니까 의미 이동이라고 합니다.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림자. 그림자도 중요한데요. 사실 그림자는 빛의 직진 때문에 벌어진 현상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 그림자가 자기 감정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쌍한 그림자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불쌍한 것을 님 보고 불쌍하다고 했으니까 감정을 그림자한테 집어넣은 거죠. 내 그림자도 불쌍하구나 하고 나를 좇을 뿐이로다. 다음에 느낌표 칠게요. 영탄법이 됩니다. 여기서 그림자 중요합니다. 영탄법 탄만 쓰겠습니다. 차라리 한번 나온 적이죠. 차라리 백길 할 때 차라리 물가에 백길이나 보자 하는 차라리 쉬어디요. 죽어서입니다. 죽어서 나골이나 그러면 떨어지는 선생님이 빨간 걸로 해야 되는데 파란 걸로 계속 하고 있네요.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떨어지는 달이 되어서 내가 죽어서 다음 세상의 달이 되겠다. 윤회사상이죠. 불교의 윤회사상. 윤회사상은 돌고 돈다는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전생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현생을 살고 있는데 다음 세상에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내가 달이 되면 임금을 볼 수 있잖아 라는 뜻입니다. 죽어서라도 임금 곁에 가고 싶은 거죠. 달이 되어서 그러면 달은 결국 사랑을 의미하겠죠. 내가 달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님 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치리라 각신은 달은커녕 구준비가 되세요 하고 구준비 되세요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님이 계신 창문 안에 번듯하게 비칠 거야 라고 을려가 얘기했더니 그동안 계속 그 을려의 말을 듣고 있었던 감녀가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을려가 하소연을 했어요. 을려의 하소연을 아주 길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감녀가 조언을 하네요. 감녀의 조언 각시님 하고 을려를 불러요. 을려님 이거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각시님 달은커녕 달 되지 말고 커녕이라고 하죠. 달은커녕 달이 되지 말고 굳은 비나 되세요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은 비나 되세요 하니까 왠지 디스하고 이렇게 저주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아닙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을려는 다음 세상에 죽어서 낙월이 되겠다고 했어요. 낙월은 달이죠. 그러면 멀리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각적이기만 하고요. 굉장히 임금에 대한 소극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감녀가 위로하기를요, 그러지 말고 구잔비가 되소서라고 했어요. 구준비나 되소서. 비가 되겠다는 건데요. 비는 여러분 가까이 갈 수 있죠. 가까이인데 가까이라고 썼네요. 가까이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 시각도 있지만 비 내리는 소리도 들리고요.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촉각까지 동반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낙월과 달은 바로 좀 소극적 사랑이지만 굳은 비는 적극적 사랑이다. 거리로 봐도 얘는 너무 멀고 얘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니 임금 곁에 다가가길 바래 라고 감녀가 을녀에게 위로 조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작품 했는데요. 마지막 부분 복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말하려 하니 눈물이 계속 흘러 나니 말인들 어찌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목조차 매어하니 방정 맞은 닭 울음소리에 잠은 어찌 깼던고. 아, 헛일이구나. 이 님이 어디 갔는고. 잠결에 꿈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구나. 시각적이네요. 요거는 청각적이고요. 이런 것들도 체크를 좀 할까요? 이는 청각적 심상이고요. 얘는 시각적 심상입니다. 뭐 낙월 되겠다, 그림자 이런 거 다 시각이죠. 그리고 차라리 죽어서 낙월이 떨어지는 달이 되어서 님 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치려 하니까 각시님, 을녀님 달은커녕 굳은 비가 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슬삽오결어시. 자, 필수어휘 좀 정리하겠습니다. 슬가장, 슬가장 실컷. 그 다음에 삽다, 사례다 말하다, 사례다 말하다. 그 다음에 오견된 개성이라고 했죠. 방정맞은, 오견된 방정맞은. 그 다음에 시다는 죽다, 요거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은카니와는 맨 마지막에 은커녕이었습니다. 이런 필수 위주를 잘 챙기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더 정리할 건 없죠. 주로 고2 학생들이 이제 주로 이 작품 해설을 들으셨을 건데요. 고3 학생, 고1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쌤이 주로 EBS 고3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다음에 3학년 기출 위주로 업로드를 하고 있는 국어 강사입니다. 고3까지 생각해서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고2 학생들도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해당되는 작품이 해설이 잘 없거나 하면 유튜브 검색해봐도 그러면 질문을 하시면 최대한 쌤이 반영해서 쌤도 수업이 많이 있지만 스케줄 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뒤에 학습활동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서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설명이 좀 빠진 게 있네요. 정철이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글의 종류가 양반 가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 한번 볼게요.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각시님 다른야 카니와 굳은비나 되쇼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 6, 4, 3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조의 종장과 유사하죠. 시조의 종장과 유사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시조 가사를 이거를 정격 가사라고 해요. 정격 가사. 정격 가사 반대말 3543에서 좀 벗어나면 변격 가사라고 하고요. 변격 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1시간 20분 정도 강의가 소요되었네요. 시간이. 자,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이 이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 있으면 정정하겠지만 최대한 필기에 옮겨 적으시고 복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는 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